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투자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분석할 키워드를 함께 보겠습니다. 제시해 주시죠. 박근혜 대통령의 과학기술 강조에 IT 신기술이 임자 만났습니다. 오늘 신IT 기술에 대해서 빅데이터 로드맵을 분석합니다. 신기술, IT 기술은 조금 생소하기도 한데요. 관련 빅데이터 로드맵을 살펴보면 라스베가스에서 성황리에 마친 CES2014, 스마트폰, 그리고 IT 부품주, 3D 프린터, 사물 인터넷, 라이파이, 자동차, 그리고 창조경제가 그 어떤 키워드보다 눈에 띕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 좋아하는 단어가 창조경제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 결실을 거두자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신IT 기술이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난 10일이었죠. 며칠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장소에 갔는데요.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 이름도 길어갖고 저희 방송에서 담당 기자가 갔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사도 한번 나왔었는데요. 거기서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각종 우리나라 신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요. 특히 이제 작년부터 창조경제 하면서 해외에도 많이 나왔고요. 특히 이제 곧 이제 스위스라든가 인도도 방문하는데요. 인도가 또 IT의 또 대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또 다른 새로운 어떤 그런 좋은 호재성 재료가 나올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겠는데요. 그런 시대적 상황, 그리고 IT라는 접목, 그리고 마침 또 스마트폰이라든가 부품주가 조금 쉽지 않은 어떤 성장의 정체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시점에 딱 이런 얘기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도 어찌 보면 시장도 좀 위축되는 시기에 어떤 반가운 어떤 소식이 나와서 시장이 좀 급속하게 반응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박 대통령의 과학기술을 강조한 신년회 및 CES2014의 IT 기술주가 탄력을 받았다라는 분석인데, IT 신기술, 창조경제, 다들 용어가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집니다. 네. 그러니까 신기술로 창조경제의 결실을 거두자라는 건데, 좀 더 자세하게 뜻의 의미를 한번 파악을 해볼까요? 네, 뭐 창조경제는 이제 많이 들으셨을 거고, 이제 빅데이터는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얘기했으니까 많이 아실 텐데요. 이제 조금 생소한 거 몇 개 말씀드리면, 올해 들어서 이제 새롭게 계속 나오는 말이 사물 인터넷이네요. 네. IoT입니다. 인터넷 오브 띵스라는 것인데요. 단어도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네. 단어도 신기해요. 전 사물 인터넷에서 처음에 사물이 뭔가 전 이해를 못했는데 딱 이렇게 글을 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기사를 자세히 찾아보니까요. 그러니까 유무선 인터넷을 사용해서요.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랑 스마트폰을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그렇겠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컴퓨터랑 집에 있는 냉장고랑 교환할 수도 있고요. 또 냉장고랑 무슨 다른 거랑 할 수 있고 세탁기랑 할 수 있고 뭐 각종 모든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사물 인터넷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3D 프린터는 이제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얼마 전에 있었던 CES 2014의 핵심적인 기능들, 많은 우리가 주목받는 것이 옷으로 입고 있는 뭐 시계에 차거나 이렇게 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가요. 스마트카, 그리고 UHD TV, 그리고 스마트 홈 네트워크가 본격화되는 건데 바로 이 중에서 스마트 홈 네트워크가 사물 인터넷이랑 아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파이는 뭐예요, 그럼? 라이파이가 라이트거든요. 라이트의 네. 빛이거든요. 예를 들면 빛으로 해서 와이파이는 이제 무선으로 돌아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통신이 와 있을 텐데 그중에 라이트가 들어가서 빛으로 뭐 교환한답니다. 제가 만져보지 않아서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예. 네. 이런 신IT 기술 등과 관련된 종목들이 과연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분명히 옥석 가리기 하셔야 되고요. 실체가 없는 것들도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된다는 건데, 그중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잘 알려진 3D 프린터 관련 트렌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뭐 TPC라는 종목이 급격하게 상승 나타내고 있고요. 이 밖에 MPK나 하이비전 시스템, 실제 관련주들이 급등세입니다. 이 관련 업종에 대해서 투자 의견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일단 3D 프린터가 왜 이렇게 떴는지부터 다시 한번 역사적으로 뭐 역사를 할 것도 없습니다. 작년부터 나온 얘기니까 아마 이게 시장에서 큰 반향, 물론 전문기 하신 분들 이해를 하셨겠지만은요, 뜬금없이 시장에 반향을 줬다라고 저는 이해하는 건요, 작년 1월 말에 오바마 대통령이 연도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미국의 산업의 대혁명이라 한 것이 이제 3D 프린트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 있어요. 크게 하면 광풍을 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작년에 하반기인가요?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해서 막판에 떨어진 고산 씨 기억하실 텐데요. 이 고산 씨가 3D 프린터 업체를 한 또 창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관심을 끌었고요. 주식시장에서는 뭐 하이비전 코리아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게 오면서 주가가 작년에 100몇십%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유의하실게요. 관련 주식이 있습니다. 앞서 얘기 나왔던
그 차트에서 보여주었던 TPC라는 게 있고요. 하이비전 시스템 역시 있고요. SMEC라는 회사가 분명히 있는데요. 문제는 하이비전 시스템도요. 뭐 좋아진다. 앞으로 매출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딱 찾아보니까요. 3분기 매출에서 이 3D 차지하는 비중이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지금 수치는 분명히 나오고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라이파에 질문하셨잖아요. 유양 DNU라는 회사는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올해 주가 이미 71%나 급등했어요. 텔레필드 솔직히 듣보잡하던 저는 잘 모르는 회사인데요. 27%가 올랐고요. 사물인터넷에서 모다정보통신 이것도 좀 뭐 솔직히 오늘 아침에 처음 알았는데요. 35%는 올랐어요. 물론 제가 정확하게 이런 기업들을 모르니까 정확히 분석을 한 적 없지만 정말 이거 매매하신 분들은요. 네. 혹시 모르시면 그 회사에 직접 전화하시면 다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너희 사물인터넷에 매출이 얼마큼 나왔냐? 물어보시면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D 프린터와 제가 연관이 깊어요. 왜요? 복사기에 네. 제가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 사람이거든요. 아, 맞아요. 그런 거 분명히 네, 가능한 이렇게 딱 거. 해가지고 내 네. 얼굴이 어떻게 나오나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그게 안 되는데 이제 된다는 거 아니에요? 3D 맞습니다. 프린터. 예전에 그렇게 찍더라도 검은 비중으로 나오니까 약간 그 원근감을 약간 느낄 수 있는데 요즘도 보시면 그 마트 같은 데 가시고요. 아마존 같은 데는 자기의 그거를 그 디자인하는 CAD 시스템이 있거든요. 갖다 주면 정확히 해서 받아와요. 자기 얼굴 이런 것들이요. 그게 제가 알기엔 35불인가 40불밖에 안 합니다. 시각을 좀 더 넓혀서 다른 신 IT 기술 이제 실체가 있는 것들을 살펴봐야겠습니다. NH농협증권의 스몰캡 팀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IT 관련주가 지난해 스마트폰 성장의 둔화 때문에 부진함을 겪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올해에는 최근 정부의 관련 산업 육성 의지 등의 영향으로 좀 이제 다시 도약을 좀 꿈꾸고 있는데 네. 이제 성장 동료 IT 부품주들 뭐 달릴 수 있을까? 어떻게 뭐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건 어제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그 스마트폰의 성장성에 일단은 최소한요 가격이나 뭐 전체적인 매출로 늘어나는데요. 그 안에서 들어가 보면 어떻게 그 중국 업체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요. 결국은 거죠. 결국은 단가 싸움이기 때문에 그 소위 좀 조그만 부품하는 것들은 쉽지 않다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물론 독보적인 거 있으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IT 쪽에서 정말 진짜 좀 근거가 있는 것은 소위 진짜 부품에 진짜 참진짜를 들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가 거의 유일하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굳이 이런 IT랑 접목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의 주제는 약간 다르지만 오히려 헬스케어 관련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뭐 원격 진료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민영화 이슈가 있고 여기저기 뭐 사회적으로 시끄럽잖아요. 다만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추세, 우리나라에서 안 하더라도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원격 진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개발도상국의 의사가 태부적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원격 진료와 관련된 것들에 다양한 IT 접목하는 것은 꽤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레포터리 꾸준히 IT의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오바마 케어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이슈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하신다 그러면 제가 특정 주식을 어떤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지만은요. 오히려 IT와 관련된 헬스케어 관련 주식들은 오히려 그나마 실체가 있고 매출도 일으키는 기업들이 꽤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최근에 시장에서 스마트폰 이외에 IT 신기술을 찾아 나서는 좀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실체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좀 성장 동력이 뒷받침되는 것으로 반도체와 헬스케어 네. 이렇게 좀 키워드를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 맞습니다. 네, 신 IT 기술 관련 종목으로는 좀 꼽기가 종목으로는 네. 헬스케어도 워낙 또 다양하기 때문에 네, 제가 네. 전문 영역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고요. 굳이 따지라면 제가 봐요. 이 IT 주식에서는 딱 네. 하나 찍으라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올해는 여전히 SK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물 인터넷이 뭐 들어가더라도 거기 기본적으로 메모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기억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아지건 커지건 간에 모든 곳에 들어가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연초부터 과학기술 테마주가 증시 뜨거웠는데 궁금증이 좀 풀린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신 IT 기술에 대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이영효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